예, 아주 늦은 오후인데요. 저는 지금 충청남도 예산의 송림사에 와 있습니다. 좌우로 능선이 펼쳐져 있고 그 안쪽으로 작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골짜기 안쪽 아늑한 소나무 숲속에 이와 같이 송림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폐사 직전에 사찰이었는데 지금은 대웅전도 있고 삼성각도 있고 종각도 새로 건립이 되었네요. 사찰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석축 공사가 한참인데요. 바로 이 송림사에 부도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만들어진 부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많은 부도가 있습니다. 그 부도줄 중에 시대 판정을 하기 쉬운 것도 있고 시대 판정을 하기 어려운 부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석조미술 중에 그 시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시대 판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석조물이 있는 반면 시대 판정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석조물도 있는데요. 바로 이 송림사의 부도가 시대 판정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송림사 부도는 고려시대 승탑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려시대 승탑. 고려시대. 고려시대 승탑으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취석수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딱 보면 전반적으로 신라와 고려시대 부도 또는 승탑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그냥 고려시대에 가까운 양식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고려시대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조선시대 부도인 것은 분명한데 조선 전기로 편년을 할 것인가 조선 후기로 편년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부도가 무량사 김시습 부도인데요. 그 김시습 부도는 김시습이 사망한 직후에 건립이 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리고 조선 전기의 20여 기 부도 중에 한 기입니다. 이 부도의 양식이 특히 중대석의 양식이 김시습 부도를 상당히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로 편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조선 전기로 놔야 될 건가 조선 후기로 놔야 될 건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식은 신라와 고려시대 양식을 계승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치석수법이나 또는 돌을 다듬은 수법 그리고 결구수법 세부적인 문양 이런 것들은 신라나 고려시대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상에 이와 같은 문양을 장식한 거랄지요. 또 연화문도 아주 길쭉하게 새긴 거랄지 또는 중대색에 용문양을 새겼지만 신라나 고려시대의 용처럼 생동감 있고 사실감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랄지 또 상대색의 연화문도 아주 길쭉하게 새긴 조각기법이랄지 또 탑신석에 이와 같이 용이 새겨진 자물쇠를 새기긴 했지만 조금 조잡한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회석 하부의 취석수법이랄지 귓꽃도 신라와 고려시대는 좀 다르죠. 낙수면도 아주 유려한 현수곡선을 그리고는 있지만 마루부의 철이랄지 또는 이와 같이 마루 끝에 귓꽃을 장식했는데 뭔가 꽂았던 홈을 만드는 거랄지 그러니까 파손으로 인해서 다시 만들었음을 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륜석이랄지 옥계석 특히 상륜부의 화염형 보주 물론 이 부재가 이것과 같은 다시 말해서 이 부도가 조성될 당시의 부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연화문의 표현 기법으로 봐서는 같은 시기에 조성했던 그런 부재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도를 신라와 고려시대로 편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고려시대에도 편년하기도 어려운 부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인데
조선 전기인지 후기인지 편견하기 어려운 부도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 부도를 조선 전기로 편견해야 될지 조선 후기로 편견해야 될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 번째 온 건데요. 지금 안상의 조각기법이랄지 안상 안에 있는 문양이랄지 연화문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하대석과 중대석의 어떤 괴임과 괴임에 따른 중대석의 치석수법이랄지 그리고 이 중대석의 규모에 비해서 상대석의 하부에 있는 받침의 마련 수법이랄지 그리고 상대석 상면에 팔각형으로 괴임단을 마련했는데 좀 괴임단이 다소 조잡하게 마련된 측면이랄지 그리고 옥회석 하부에 추녀와 사례를 표현한 이런 기법이랄지 또 귓곳의 표현 기법 특히 복외석 하부의 표현 기법과 상륜부의 화해명 보주의 이런 장식 수법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후기에 석조물과 유사한 기법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부도는 팔각 당형 양식을 기본적으로 취하면서 조선 전기에 건립된 김시습 부도의 기단부 수법을 채용하면서 이전의 양식들을 상당 부분 모방했지만 세부적인 치석과 조각 기법은 조선 후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도의 편견은 조선 후기 부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으로 올려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석종형 원구형 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식의 부도가 건립됐고요. 또 상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석궁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문화적인 배경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표현 기법이나 조각 기법이 그 시대 나름대로의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 고려 시대와는 다른 이러한 조선 후기적인 요소의 석조물과 닮아 있는 그런 부도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도는 조선 후기로 보는 것이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도와 연관된 만약에 이 부도가 신라나 고려시대라면 이 사찰도 신라나 고려시대와 관련된 그런 여러 유적이나 유구가 확인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여러 정황도 이 부도의 건립 시기를 신라나 고려시대로 올려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사찰의 연역과 여러 정황 그리고 이 부도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조각기법, 표현기법, 문양, 양식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부도의 건립 시기는 조선 후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